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중부소방서가 이전한 자리에 건립되는 건물을 청소년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태화강 오페라 하우스와 연계시켜 중구 성남동 일대를 청소년과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울산이 그야말로 꿀잼 도시로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8년부터 50년 이상 중구 성남동에 위치해 있다가 2014년에 혁신도시로 이전한 울산 중부소방서. 남은 부지의 활용 방안을 두고 그동안 여러 의견들이 오갔고 2019년에 지식산업센터와 청소년 문화회관, 성남 119 안전센터 등 3개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 방문에 나선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지식산업센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소년을 테마로 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관련 시설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공약 사업인 K-팝 사관학교 등 청소년 관련 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K-팝을 사관학교를 포함한 청소년 관련 시설이 여기 입점을 해야 이 상권하고 딱 이 지역하고 중구 어려운데 딱 맞을 것 같아요. 실제 청소년이 원하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자신의 또 다른 공약인 태화강 오페라 하우스와 연계시켜 중구 성남동 일대를 우리나라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 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가 계획하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도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연계되어 간다면은 그야말로 이 청년 천국이 되는 지역이 여기에서 출발하랍니다. 건물 1층에 남게 되는 119 안전센터 역시 소방 고유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청소년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당초 건립 계획이었던 지식산업센터는 국비 매칭 사업인 만큼 백지화를 하지 않고 중구 성안동으로 위치를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이어 강동 관광단지 조성 현장과 부굴산역 환승센터 구축 현장 등을 방문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인플루엔자와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 검사 항목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의 감시사업 검사 항목이 기존 19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의료기관에 내원한 호흡기 질환자의 인후 가검물을 통해 코로나19 조기 인지와 신종 변이, 유행 양상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울산 자유우파 시민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호국 영웅들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울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태화강 국가정원에 울산 자유호국 영웅 기억 공간을 조성하고 울주 4형제의 자유호국공원을 남구 돛질산에 조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6.25에 참전했던 소년소녀 학도병을 기리는 동상도 설치해 줄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이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원 시당 위원장은 역할과 책임이 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에 힘이 되고 정당에 기여하는 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미영, 임채호, 김시욱 의원 등 선배 의원들이 7대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느꼈던 소감과 노하우 등을 당선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18명이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소관위원회 상식적인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행안부 내 47개 소관위원회 가운데 지난 5년간 정책 용역을 발주해 예산을 사용한 위원회는 3곳밖에 없으며 203건에 59억 5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발주 용역 203건 가운데 167건은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면서 전문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예산을 독점한 3개 위원회는 문 정권 들어서 신설된 위원회였다며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소방서가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주거 밀집 지역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에도 100군데의 소화기가 설치돼 있는데요. 최근에 16군데에 더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시민들이 이 보이는 소화기의 위치를 잘 파악해 불이 났을 때 초기 진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은홍 기자입니다. 주택가가 모여있는 울산 북구의 이화마을. 보이는 소화기가 골목길 곳곳에 눈에 띕니다. 지난 17일 북부소방서는 이화마을과 화정마을 등 총 11군데에 보이는 소화기를 새롭게 설치했고 신전시장 등 5곳에는 노후된 소화기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2015년 서울을 시작으로 울산에서는 2016년에 처음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했습니다. 보이는 소화기는 주로 주택 밀집 지역과 소방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한 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러한 골목길이나 막다른 길은 소방 펌프차에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에도 불편을 겪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길 외벽 등에서 소화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압하는 데는 제일 좋습니다. 어쨌거나 주민을 한 사람으로서 아주 반갑습니다. 소방관의 시범에 따라 소화기의 사용 방법을 익혀봤습니다. 소화기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안전핀을 뽑고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잡고 손잡이를 움켜잡아 진화를 합니다. 하지만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화재가 큰 상황일 시에는 119에 신고를 하고 대피가 우선이며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초기 진압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화기 하나가 소방차 한 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주민분들이 오가면서 이제 보시다가 눈여겨 두셔도 되고 급할 때는 먼저 사용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 관계자는 소화기 사용 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년이며 위급 상황 시에 사용한 후 교체를 위해서 소화기함에 적힌 번호 또는 119에 전화해 알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관할 소방서는 분기별로 소화기를 점검하고 상인분들을 대상으로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화재 진압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울산세관이 발표한 지난달 울산 지역 수출이 84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0.9%, 수입은 67억 7천만 달러로 51% 각각 증가했습니다. 무역 수지도 17억 달러 흑자로 9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은 유류가 전년 동월 대비 120.9% 급증하는 등 가장 많이 증가했고 선박과 자동차 수출도 90%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수입은 원유와 원자재, 사료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지역 선도 산업단지 연계 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한 정부 공모 사업에 자동차와 조선 분야 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울산 미포 국가산단 내 KBI 동국실업이 주관하는 전기와 수소차용 3D 패턴 디자인을 적용한 경량 내장 제품 개발이 선정됐습니다. 또 조선 분야는 테크노 일반 산단 내 K랩스 주관의 경로주행과 충돌 회피 기능을 가지는 지능형 친환경 전기 추진 레저 선박 개발이 각각 선정돼 내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연구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올해 상반기 중소제조업 평균 1급이 전년 하반기 대비 2.4% 오른 10만 697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1,400곳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실시해 어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1급을 받는 직종은 화학공학 품질관리사로 14만 4,700원이었으며 1급이 가장 적은 직종은 유리절단 재단원으로 7만 4,494원이었습니다. 1급은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을 합한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 금액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S등급을 받았습니다. 동서발전은 36개 공기업 중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으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에서 S등급이 나온 건 2011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동서발전이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발전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항만공사는 양호에 해당하는 B등급을 받았고 한국석유공사는 보통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북구청이 울산 지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북구청과 북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의 모든 대면 민원 업무가 중단됩니다. 지난 2017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처음 시행된 점심시간 휴무제는 현재 전국 38개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며 울주군도 조만간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과 울주문화재단이 함께한 초대 위드 울주 싱얼롱 콘서트가 지난 금요일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 해제되면서 오랜만에 관객들도 함께 노래를 부르고 환호도 지를 수 있었던 첫 공연이라 더욱 특별했는데요. 그 뜨거웠던 현장을 김나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주군의 서울주 문화센터 공연장으로 오랜만에 많은 관객들이 발걸음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모처럼 공연장은 관객들의 호응과 함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무대에 서기 어려웠던 지역 청년 예술인들도 화답하듯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공연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첫 공연인 만큼 290석 전석이 매진되면서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지역민과 예술인 모두가 만족하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 보다가 이번에 이런 기회가 생겨가지고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보러 왔는데 내 친구들이랑 다 같이 보러 와서 너무 좋은 시간 보냈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4월까지는 공연장 내 방역 지침으로 함성을 지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부터는 방역 지침 해제 후 첫 콘서트를 맞으면서 다 함께 부르자는 의미인 싱얼롱으로 콘서트 이름이 바뀌기도 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역민들에게 문화생활에 장을 마련하고 청년 예술인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싱얼롱 콘서트.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지침에 따라 다양하고 재미있는 문화공연이 지역 곳곳에서 펼쳐질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생후 2개월 된 아이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박혜빈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생후 2개월 된 B군을 안고 있다가 떨어뜨리고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치료를 받던 B군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기관 추천 민영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우선 공급되는 민영아파트는 울주군 청량읍 일대 분양하는 울산 덕하역 신일 해피트리 더 루츠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11세대와 71제곱미터 13세대 등 모두 14세대입니다. 대상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거주자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판단 건수가 올 들어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의 보육 현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020년 162건에서 지난해 391건으로 급증했지만 올해는 5월 말 기준으로 9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도 상하반기로 나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북구청은 바닷가를 중심으로 하절기 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나자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은 주말을 기준으로 강동 해변의 쓰레기 수거량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보다 2배가량 늘어났고 무단 투기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19명을 투입해 쓰레기 무단 투기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